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재단의 뭐라고 에코크리에이터 사업을 저희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에코크리에이터 작년부터 제가 담당해서 하고 있는 정성욱이라고 하고요. 우리 앞에 나와주신 에코크리에이터 보신 그 작품의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보시고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 듣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해서 이런 시간을 또 만들었고 질문 많이 와주셔가지고 질문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바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 만드신 거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영화는 전 그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바로 영감 이런 걸 받으셔서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찍으면서 조금 의도대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같아서 우리 폰의 심폐소생술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핸드폰 그리고 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받으셔서 제작을 하셨는지 하시면서 의도대로 잘 갔는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폰의 심폐소생술 만든 유혜민이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마건동에서 수리상점 곰손이라는 이제 곰손도 아이폰이나 이제 도자기 아니면 자기가 쓰는 물건들을 직접 고칠 수 있는 그런 공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매체가 좋을까 하다가 제가 영화를 공부했고 영화 만드는 이것을 일로 하고 있어서 영화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고요. 네, 옆으로 이제 넘기겠습니다. 벽 너머의 김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벽 너머에는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거를 좀 관심이 원래 있었는데 저도 실제로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로 이제 죽은 새를 실제로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베라 연출한 윤동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거베라라는 그 꽃을 선택하게 된 거는 일단 그 2024년 당시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비롯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되게 많이 해제될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화훼농가를 비롯해서 여러 농가들이 문을 닫고 이제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자본의 논리로 우리가 그 농경지대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들을 뺏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유일하게 진실되게 그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은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있고 싶고 좀 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싶은데 이제 겁에라도 그렇고 이제 돈이 안 되는 이유가 조화로 이제 계속 대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도 떠나고 꽃도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질이 하고 싶어서를 제작한 감독 도미네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덕질을 하는 팬 하나의 입장에서 항상 궁금했던 게 CD와 DVD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수들이 앨범을 CD로 발매를 하는데 더 이상 저희는 CD를 들을 수 있는 기계도 없고 듣는 사람들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 앨범을 계속 발매를 하는 점에서 이게 그냥 쓰레기인데 우리는 이게 굿즈라는 이유로 계속 구매를 하는 현실에 있어서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엔터사는 이 CD 앨범을 대량으로 구매해야만 팬사인회나 이러한 굿즈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약간 궁금증을 해결해보고 싶은 그 시작점으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실로를 만든 김예린이고요. 만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바느질이라는 게 지금 특히 저희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저희 나라에서는 여성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남성이 바느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경한 풍경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네,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다양한 장르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또 주제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와 그리고 또 환경재단하고 우리 감독분들하고의 인연인데 소개를 아직 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유해민 감독님 옆에 계신 분과 가운데 계신 분들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벽 너머에서 연수 역할을 맡은 김노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벽 너머에서 소리 역할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벽 너머에서 고은 역할을 맡은 홍정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계신 두 분은 하시면서 조금 느낀 점이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밌었던 점이라든가 왜 또 연기 아니면 뭐 이 영화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재밌었던 거는 아무래도 새를 보는 역할이니까 준비하면서 산도 다니면서 새 관찰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촬영하면서도 새를 보니까 되게 그 경험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네, 그런 점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촬영하기 전에 남산으로 한번 답사를 갔었거든요. 그 감독님이랑 다 같이 이제 답사를 가서 새를 봤는데 그때 정말 처음 안 새들도 진짜 많았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새가 있구나라는 사실도 알았는데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산에 새 많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 통해서 우리 플로어에서도 많이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몇 분들한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 곰손이라고 그 상점 이름을 정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의미가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유해민 감독님. 네. 저희가 이제 수리하는 공간인데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저는 진짜 손재주가 없어서요. 저는 진짜 똥손이에요.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공간은 진짜 막 곰처럼 크고 무딘 그런 손으로도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더 많이 수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곰손으로 지었고요. 네, 망원동에 있고 요즘 삼성 휴대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희는 10대부터 70대까지 참여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또 핸드폰 어딘가에서 또 이슈가 생겨가지고 또 핸드폰 수리에 대한 것도 많이 관심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망원동에서 고치시거나 배우시면 될 것 같고 바느질은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네, 바느질도 바로 옆에 망원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 동네가 약간 수리권, 수성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네,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덕질을 하고 싶어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약간 있었는데 홍대 여기 거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줄들이 엄청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볼 때 만화 캐릭터와 예를 들면 어떤 땡땡땡 업체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모션 같은 거가 있었고 또 우리 메가박스 홍대도 다른 메가박스 다른 메가박스 영화관과는 다르게 특이한 점이 이제 애니메이션 위주의 그런 영화들이 좀 편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엔터 업체라든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원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굿즈를
또는 그런 어떠한 형태를 너네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지 뭐 그거 안 사면 되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엔터사가 너무 나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덕질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고 이렇게 공식에서 만들어준 굿즈니까 당연히 구매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저같이 뭐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냥 문득 이게 너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팬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캐릭터나 또 뭐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굿즈를 구매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엔터사나 이런 굿즈 판매사들이 문제라는 얘기를 이 영화에서도 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목 보고서 가장 궁금했었던 작품이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거베라가 무슨 뜻일까가 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혹시나 뭐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떤 뜻인가요? 전혀 아니고요. 그 심오한 뜻은 없고 그냥 꽃 이름으로 정직하게 제목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 실제 꽃 이름이었나요? 네. 네. 그 두 부부가 키우는 그 이제 품종 이름이 거베라고 그 거베라라는 꽃이 요새 그 일산 근교에서 아예 없어졌어요. 농가가 조화로 다 대체되다 보니까 이제 생화를 키우는 농가가 없어서 그게 지금 이제 둘이 떠나려는 상황하고 잘 맞는다 생각을 해서 그 꽃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플로어에서 주시는 질문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드렸던 질문들도 있고 하긴 하네요. 네, 우리 관심을 많이 또 받고 있나 봅니다. 벽 너머의 배우분들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죽은 새 장례식 장면에서 어떤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새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장면이 연기하시면서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저는 실제로 몇 년 전에 죽은 새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죽었을 때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게 실제로 버드 스트라이크로 죽은 새들의 어떤 그 상대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새를 이제 흙에 묻어주고 약간 그때도 뭔가 병균이나 세균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무장갑을 끼고 묻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 찍으면서 그 까치를 묻어주는 장면에서 그 새의 이름이 뭐였을지 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작품을 통해서 변화된 점이 있으신가요? 그 감독님과 배우님들이랑 같이 탐조를 갔을 때도 그렇고 주변에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새가 이렇게 많이 같이 살고 있구나를 알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뭔가 새 소리가 들리면 저 새는 어떤 새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같이 이제 주로 많이 보이는 새들 있잖아요. 비둘기 같은 새들. 그럼 그 비둘기 같은 새들의 뭐 발이라던가 뭐 깃털이라던가 어디 다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새 소리만 들어도 저게 뭐 무슨 새인지 뭐 이렇게 알더라고요. 우리 배우분들 중에서도 혹시 최새가 있다던가 아니면 조합이 된 새가 있다던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를 너무 원망의 눈빛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제일 좋았어요.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 친구인데 감독님께서 저희가 새를 조금 공부했으면 해서 책을 주셨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새도 있고 저런 새도 있고 하는데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제일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실제로 보시는 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방음벽이고 뭐 새들이고 하긴 한데 그거 두 개가 연결되면서의 새로운 또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거베라 감독님께도 궁금한 점이 많이 왔는데요. 우리 영화 내에서 모종을 바라보면서 도박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모종의 선택이 도박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프리 단계 때 그 화인 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이제 여러 말씀을 여쭤봤었어요. 그때 들었던 말 중에 이제 이 모종 고르는 것부터 다 그 노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고 그 해에 뭐 기온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꽃은 자라고 어떤 꽃은 자라지 못하고 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던가. 그래서 제가 당시 인터뷰 갔던 그 농가는 이제 꽃을 포기하고 올해는 이제 나무를 재배하시는 그런 농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마다 뭐 변수도 너무 많고 그 경제 상황도 그렇고 소비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네, 거의 매일 바뀌다시피 하는 선택지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박이라는 말을 이제 그 기성이 형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아니 거의 보면 우리 감독님 보면은 강남 헬스장에서 주로 계실 것 같은데 화해영화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하신가 봐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돌발적으로 살다 보니까 삶을 아하. 학교는 이제 체대를 나왔는데 같이 그러니까, 예. 국문과 수업을 듣고 이제 복수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4학년쯤에 영화 동아리를 하면서 그 계기로 계속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로 감독님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다양하게 좀 인사이트들과 영감들을 받으셨나봐요. 우리 관객분들이 그 중에서도 크레딧 음악이 좀 인상이 깊으셨던 것 같은데 그건 직접 어떻게 작곡을 하셨던 건가요? 네, 크레딧 음악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신 장군님께서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직접 만드신 음악입니다. 네, 원래 이제 바느질에 거의 이렇게 미쳐 있는 사람처럼 영화에 나왔지만 이제 실제 본 캐릭터는 이제 그 음악을 하시는 포크 듀오세요. 근데 바느질을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지금 생업이 되었는데 그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 수 있으셔서 영화에 멋지게 사용했습니다. 그 음악의 분위기와 내용이 상당히 잘 어울렸나 봅니다. 관련해서도 많이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덕질하고 싶어서의 도메네 감독님은 현재 덕질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물론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 당시에 했던 덕질과 지금 또 다른 덕질을 하고 있어서 네, 수많은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덕질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직전까지는 저기 이후에 밴드 덕질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또 배우 덕질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덕질을 경험하면서 덕질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고 있고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 분야별로 그 약간 다른가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 영화에서 다룬 부분은 K-팝 분야에서 발생하는 앨범 쓰레기의 문제가 가장 크게 다뤄질 것 같고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직접적으로 덕질이라기보다는 뭐 뮤지컬 덕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밴드 같은 경우에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공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번 작품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있다면은 관련한 또 덕질인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계열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회가 있다면은 영화를 제작해보고 싶지만 아직 만약에 제가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면 그래도 페스티벌에서 뭐 이런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페스티벌들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맥주를 무료 제공을 해주는데 모든 맥주컵이 다 일회용 컵에 담겨서 나오고 이 쓰레기를 처치할 수도 없게 이렇게 제공이 되고 하는 모습에서 조금 이것들을 이 페스티벌 끝나면 모든 게 다 쓰레기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면 페스티벌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관련해서 영화를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가끔 집에 들어갈 때 저는 살살 닫는다고 문을 닫는데 정말 바람 때문에 문이 쾅 닫히거나 아니면 뭐 하다가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쾅 소리가 나게 되면은 대번에 밑에 층에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저한테 연락 오거든요. 그렇게 층간소음, 소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한 요즘인데 우리 그 방음벽 관련해가지고 찬성 서명이 실제로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방음벽이 있으면은 소음도 줄거나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개인의 편안함과 그리고 거시적인 어떤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또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인간만 우리가 아니라 동물도 우리라는 그 관점을 좀 넓혀 나간다면 물론 방음벽이 인간에겐 정말 필요하죠. 저 영화에서도 그래서 저도 그거를 거짓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는 모습이 인간답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무조건 없애자 이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우리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해서 함께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상상할 것인가? 저는 그거를 좀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찬성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찬성에 대한 서명을 과연 했을지 방음벽 찬성에 대한 서명을 과연 했을지 그래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고민을 하기 전과 고민을 하는 세계는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가 환경 문제를 대할 때 그냥 아예 그걸 모르던 세계랑 고민해보고 머뭇거려 보는 거가 세계가 저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연수 그 세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답이 되셨을까요? 아우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 우리라는 그 범주에 대한 것, 그 기준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 주셨던 것 같고 우리라고 하니까 또 저는 순간 드는 생각이 이 핸드폰이라는 것가 거의 뭐 또 하나의 나이면서도 여기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나와 내가 관계 맺었던 모든 분들 그 사람과 나눴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같이 또 뜯어보고 다시 고치고 하면서의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아니면 좀 다른 또 제안 주시고 싶거나 소개해주고 싶은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감독님? 저희 워크숍에 아이폰 워크숍 참여자가 90% 여성인데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아이폰 수리를 직접 하고 싶을까?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핸드폰 안에 개인정보 문제가 매우 민감하고 실제로 삼성 휴대폰 에이스 센터에서 여성들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제 그런 민감도들 때문에 내 핸드폰을 스스로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의견들을 피드백으로 받을 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거 외에도 정말 내가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아이폰들 서랍에 하나씩 있으시죠? 그런 것들 이제 고치러 와서 되게 옛 기억들을 상기해서 가시는 분들 그리고 고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줬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유해민 감독님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항상 제가 그 망원동이라고 하길래 제 그 지역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신기해서 막 여쭤보고 그러면 항상 입구에부터 먼저 올라가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도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한번 웃고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괜히 기분 좋아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공손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아니면 그 폰을 심폐소생술하는 거를 영화화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핸드폰을 자가 수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요건 약간 매개로 해서 다른 관심사항을 영화화 하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네요. 네, 저는 이제 매년 관심 갖는 주제를 영화로 만드는 편인데요.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이 있었을 때는 그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이제 일회용 쓰레기 문제 됐을 때는 그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관심사는 이제 손 안에 작은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희귀 금속과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요새 관심 있는 분야고요. 올해의 관심사는 우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우산을 집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산 수리법을 알려주는 걸 요즘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우산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산을 관심사로 좀 다큐멘터리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결국에 수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면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영향받지 않을까가 저의 요새 관심사입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우리 관객석에서도 탄성들이 약간 나오긴 했었는데 진짜 우산 고쳐주거나 자전거 바람 넣어주는 분들 계셨거든요. 저 어릴 때나 그럴 때. 근데 그런 분들 제 앞에 찾아뵙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는데 스스로 하면 되게 재밌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우산수리 관심 있다고 응원한다고 바로 또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유해민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타 감독님들의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김문희 감독님은 다른 작품 아니면 또 다른 활동으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관심이 가는, 아직 계획까지는 못했고, 관심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질병,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영향받아서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서, 사실 벽 너머에도 이제 연수가 소음성 그 난청을 겪고 있는 게 나오는데, 네, 이런 질병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거베라 윤도영 감독님. 저는 요새 그 거베라도 그렇고 요 다음에 이제 뭐 소설이든 영화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고 어떤 공동체. 근데 계속 우리는 머물고 싶고 어딘가에 터전을 잡고 싶은데 계속 떠다녀야 되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이 좀 같이 갖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것에 관련된 환경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야기를 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아까 그거 네. 네, 저는 그 영화에 나온 바느질 하시는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라고 이제 그 멤버들에 관한 이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영화의 주인공 되셨던 한구님, 그리고 영화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목태님과 그 가족분들을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바느질로 이어지는 어떤 관계들과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펠로우를 하고 있고, 네, 장편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우리 감독님들의 계획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속할 수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바라보는데요. 혹시 직접 우리 오픈 채팅방 말고 직접 혹시 궁금한 점 여쭤보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현장에서? 우린 다 환경영화제 오시는 분들은 다 아이신가 봐. 오픈 채팅방으로는 많이 해주시는데 저걸 우리 직접 여쭤보면은 또 많이들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감독님들은 우리 관객분들께 궁금하신 거 혹시 없으세요? 저는 사실 영화제, 환경영화제, 환경영화제건 영화제건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은데 영화제 오신 분들이 특히나 세계 환경의 날은 6월 5일이고 또 다음날 연휴잖아요. 오신 감독님들도 대단하고 생각하시고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로 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힘이 이 영화에 있어서 오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재미가 있어서 오시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네, 저는요 어제도 3편 다 봤고요, 3번 다 봤고 오늘도 3번 다 봤거든요. 지금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영화제 할 때라도 와서 조금 더 보고 우리들이 더 인식을 이제 많이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도 오늘 많이 불렀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네. 금에다가 무슨 뜻인가 물어봤잖아요. 금에다가 꽃말이 신비하고 신비라는 뜻도 있고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뱁새를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러셨잖아요. 배우분인지 몰라도 그 뱁새는요 우리가 황새가 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붉은 머리 엉망누기가 뱁새랍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독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거 비슷하게 있으실까요? 네. 네, 특별히 없으시면 제가 갑자기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배우분들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예린 감독님부터. 네. 이렇게 휴일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바느질이라는 부분이 저랑 되게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1년쯤 넘게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수선이라는 게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는 게 저희가 요즘에는 거의 뭐 핸드폰 할 때 터치만 하잖아요. 근데 손을 통한 작업이 되게 생각보다 몰입이 크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이 바느질이라는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꿰매고 엮고 이제 수선해내는 일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치유를 얻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뭔가 옷이나 뭐 소파나 무엇이든지 간에 혹시 빵꾸가 나면은 찢어지면은 바로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모더레이터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 왜 이런 영화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러한 영화제나 특히 환경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삶을 담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영화제에 와서 제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영화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나도 맞아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더 많은 영화제나 이런 또 환경 영화제에서 많은 영화들을 또 보고 나서 제 삶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또 다른 영화로 또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화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저도 이제 여기 관객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객석에 앉아서 이제 저도 영화를 쭉 보고 내년에는 나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 내가 제작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넣어서 지원받은 게 거베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도 이제 내년에 한번 저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에코크리에이터 활동에 참여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시기 동안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심을 담지 않으면은 만들 수 없는 영상들이어서
저도 그 동안에 정말 그간 한 번도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보지 않았던 것들도 다 찾아보고 물어보고 이러면서 더 깊게 이렇게 제 안에 환경 문제, 환경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 지원해 보십시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촬영을 하면서 새들도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게 흔치 않은 경험이었는데 촬영했던 작품을 환경영화제에서 보니까 되게 새롭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학교에서도 교육도 받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머리로만 알지 몸으로 와닿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환경 문제를 다양하게 다룬 6편 영화를 함께 보니까 더 몸으로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뭔가를 알아서 만들었던 건 절대 아니고 부끄러움에서 시작돼서 만든 영화인데 되게 영화 같은 작품들 보면서 또 부끄러운 부분들도 발견되고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독님들께 감사했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제에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일상에 돌아가서도 되게 힘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환경영화제 온 건 처음인데 오늘도 되게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아이폰 3 이제 공손 수리 편점 하시는 것도 그렇고 수선을 이제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아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가장 슬픈 방법이었나요? 네,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도 정전마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새로운 생각들을 좀 많이 안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후기와 감상을 좀 많이 저희에게 닿을 수 있는 뭐 SNS라든지 혹은 개인 뭐 홈페이지라든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만들 때 맨날 배고프고 춥고 덥고 정말 사계절을 다 거치면서 고생해서 다들 만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완성은 객석에서 같이 보는 게 저는 항상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말 저녁 즐겁게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화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 감독님들께서 해주신 작품들은 더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과 관련된 나도 겪어본, 내가 본, 내가 느껴본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더 공감되고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또 공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자리가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